당신의 가족이 강남에 있는 두 아이의 아파트를 사기 위해 30억을 간담할 수 없다면 붙잡지 않는 것이 가장 좋다. 내 딸은 그렇게 생각할 줄 모르는 가족과 함께 비참하게 살 수 없다. 30억. 우리 가족은 돈 프린터가 아닙니다. 만약 당신이 결혼이 돈에만 있다고 생각한다면 당신은 행복에 대해 아무것도 모른다. 인생은 때때로 우리가 매일 타는 차와 같다. 때로는 진하고 때로는 지루하며 때로는 삼킬 수 없는 쓴맛을 낸다. 그러나 결국 우리가 그 찻잔 안에 있는 것을 받아들이고 소중히 여기는 방식이 삶의 맛을 결정합니다. 의 작은 동네에서 남편과 함께 살고 있는 장미영입니다. 30여 년 동안 우리는 일상에 애착이 있을 뿐만 아니라 가족 우여곡절의 증인이기도 한 작은 찻집을 꾸려왔다. 늘 평온한 삶이 계속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아들 진혁의 사랑과 사랑하는 딸 가족의 압박이 모든 것을 바꿔놓았다. 이것은 미완성 결혼에 대한 이야기일 뿐만 아니라 우리가 자존심을 지키고 우리 자신의 집에서 평화를 찾기 위해 싸우는 방법을 배우는 여정이다. 저는 올해 62세인 장미영입니다. 남편인 최만식 씨와 함께 대전 외곽의 한적한 동네에 위치한 작은 집에 살고 있다. 이른 아침부터 집 주변의 나무 꼭대기에서 들려오는 잔잔한 새소리에 잠에서 깨어나 창문을 열면 어린 차 잎의 상큼한 향기가 밀려온다. 이것은 저와 그가 30년 넘게 함께 해온 삶입니다. 특히 우리가 가족의 피를 나눈 작은 찻집에서 말이죠. 우리 찻집은 바로 모퉁이에 위치해 있고 집에서 짧은 도보거리에 있습니다. 지난 20년 동안 찻집은 생계를 유지할 뿐만 아니라 동네의 많은 사람들의 발길이 끊긴 곳이기도 했다. 나는 아직도 우리가 개업한 첫 봄 아침 식당 앞에 벚나무가 활짝 피었던 때를 기억한다. 그 당시 저와 남편은 젊고 열정적이었고 인생이 저를 그렇게 많은 우여곡절을 겪게 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인생은 그렇게 흘러가고 하루하루가 평범하고 따뜻하다. 하지만 3년 전 모든 것이 갑자기 무너졌습니다. 저는 제 친자식처럼 아끼던 며느리를 잃었어요. 우리 외아들 장현우의 아내다. 이 집에 발을 들여놓은 순간부터 며느리 지은이는 늘 저와 남편을 친부모처럼 대했습니다. 우리는 가족 식사, 정원에서의 꽃 심기, 늦은 오후에 함께 거리를 산책하는 것 등 많은 사소한 기쁨을 함께 나눈 적이 있다. 지은이는 매일 저녁 녹차 한 잔씩 마시는 습관이 있는데 내 차 맛은 다른 곳에서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별난 것 같다고 말하곤 한다. 운명의 날 지은이 사고를 알리는 전화를 받았을 때 시간이 멈춘 듯 했다. 장현우 씨가 한마디도 못하고 무너진 순간을 절대 잊지 않아요. 그 이후로 이 집은 온기의 일부를 잃은 것 같다. 찻집마저 조용해진 것은 지은이가 입가에 웃으며 손님들을 편안하게 해주었기 때문이다. 이제 정원을 내다볼 때마다 지은이가 챙겨주던 화분들을 보면 마음이 아프지만 그리움으로 가득 차 있다. 남편과 저는 여전히 집, 찻집, 지은이의 추억을 항상 생생하게 간직하고 있습니다. 가끔 저는 우리가 매일 타는 찻잎이 우리가 지은이를 향기를 통해 손님들이 들려주는 작은 이야기들을 통해 마치 어딘가에 있는 것처럼 조용히 미소 짓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지은이가 떠난 뒤 아들 최진혁 씨가 달라졌다. 예전에 진혁이는 온 가족의 자랑이었다. 그는 어릴 때부터 학교에서 열리는 학술대회에서 항상 선두를 달리고 있는 총명한 아이였다. 어른이 된 진혁은 프로그래머의 경력을 쌓아가며 서울의 한 거대 기술회사에서 자신을 재빨리 확인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아내가 떠난 날부터 그 모든 후광이 꺼지는 것 같았다. 내가 진혁의 뚜렷한 변화를 처음 알아차린 것은 그해 추석 때였다. 대전에 있는 우리 집에 평소처럼 온 가족이 모였다. 그러나 진혁은 여느 해처럼 따뜻한 미소와 흥미진진한 업무 이야기 대신 허탈한 눈빛으로 조용히 집 안으로 들어섰다. 그는 많은 대화를 나누지 않고 밥상 옆에 조용히 앉아있고 손에 있는 젓가락도 슬퍼하지 않는 것 같다. 가슴 아픈 마음을 달래줄 수 있기를 바라는 지은이 말에 진혁은 벌떡 일어나 말없이 밖으로 나갔다. 그날 밤 나는 그가 현관에 앉아 희미한 달빛을 받으며 먼 곳을 바라보는 듯한 눈빛을 보았다. 그 후 며칠 동안 진혁은 주변 관계에서 거의 손을 뗐다. 그는 친구들과의 모임을 거부하고
동료들로부터의 안부를 피했다. 그의 친구로부터 진혁이가 예고도 없이 사직서를 냈다는 소식을 들었다. 그것은 나를 걱정과 동시에 안타깝게 했다. 저나 남편이 질문하고 조언하려고 할 때마다 진혁은 짧은 질문이나 절대 침묵으로 대답합니다. 한 번은 제가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것에 대해 살짝 언급했더니 전에는 한 번도 일어나지 않았던 일이라는 것이 제게 큰 소리로 들렸습니다. 엄마가 그렇게 쉽다고 생각해? 지은이를 잃으면 아무것도 없어. 계속할 이유가 없어. 그 말은 마치 칼로 내 심장을 찔렀다. 그날 이후 진혁은 서울로 이사하여 완전히 분리된 작은 아파트를 임대했다. 짧은 통화를 통해서만 연락을 취할 수 있지만 때로는 전화를 받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지난 겨울의 어느 늦은 저녁, 진혁은 예고도 없이 갑자기 집으로 돌아왔다. 그 모양은 너무 형편없어서 나는 알아채기 힘들 정도였다. 긴 수염, 구겨진 옷, 수면 부족으로 다크서클이 생겼다. 며칠 쉬고 싶다고 했지만 밤새도록 진혁을 괴롭히는 악몽이었다. 한 번은 그가 방에서 비명을 지르는 소리를 들었다. 지은이, 가지마. 내 잘못이야. 나는 뛰어들어 그가 땀을 뻘뻘 흘리고 숨을 몰아쉬는 것을 보았다. 머리를 감싸쥐고 바닥에 주저앉아 지은이를 더 잘 지켜줬어야 했다고 반복한다. 제일 마음이 아픈 게 진혁 씨의 짐 속에서 작은 수첩을 발견했을 때 그 안에 지은과의 추억, 그리움과 집착의 글과 하나하나가 담겨 있다. 구겨진 페이지에는 그날 일찍 데리러 왔으면 사고도 나지 않았을 텐데 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이 말을 읽고 저는 눈물을 참을 수 없었고 이 고통이 제 아들을 괴롭히고 있다는 것을 이해했기 때문에 마음이 아팠습니다. 엄마로서 진혁이가 혼자가 아니라는 걸 느끼기 위해서라면 무슨 수를 써서라도 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 노력하면 할수록 아들이 고통의 구렁텅이에서 미끄러지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절망적인 순간 저는 생각했습니다. 제가 하지 않은 진혁을 다시 빛으로 끌어낼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그날 밤 만식이가 찻집에서 야근을 마치고 돌아왔을 때 그는 평소보다 더 피곤해 보였다. 집에 들어왔을 때 그는 두꺼운 외투를 벗었고 호흡은 1월의 추위에 흰 연기를 내뿜었다. 저녁 식탁을 정리하면서 진혁을 생각하면 마음이 무거워지는데 그는 내가 오랫동안 마음속에 쌓아온 한 문장을 놓는다. 나는 아이를 영원히 이렇게 볼 수 없다. 인생을 다시 시작하려면 뭔가 해야 돼. 말수가 적은 만식은 조용히 모든 것을 참는 것을 선택한다. 그래서 그가 그 말을 하는 것을 들었을 때 나는 그가 많은 생각을 했다는 것을 알았다. 나는 한숨을 쉬며 식탁보를 내려놓고 그의 맞은편에 앉았다. 하지만 당신은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나요? 진혁이는 지금 다른 사람처럼요? 나한테도 마음을 열지 않아? 만식은 잠시 침묵을 지키다가 자신의 고통과 아들에 대한 불안감을 담은 듯 눈이 무거워졌다. 그 후 그는 제가 예상하지 못했던 이야기를 제게 해주었습니다. 내 오랜 친구 김병수 기억해? 오늘 아침에 찻집에 들렀어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병수는 중학교 때부터 남편의 절친한 친구였다. 두 사람은 한때 많은 추억을 공유했지만 최근 몇 년 동안 바빠서 거의 만나지 못했다. 병수는 그의 아들도 진혁과 같은 시간을 보냈다고 그에게 말했다고 만식은 계속 말했다. 그는 사고로 아내를 잃었고 자신을 고통 속에 가두어 나가려고 하지 않았다. 그런데 변했어요. 병수는 희망을 다시 불러일으키는 사람이 있을 때 모든 것이 시작된다고 말했다. 희망, 진혁이가 살고 싶지 않을 때 어떻게 희망을 불러일으키나요? 나는 비통함을 감추지 못하는 목소리로 물었다. 맨식은 테이블에 손을 올려놓고 나를 똑바로 쳐다보았다. 우리는 아이가 스스로 변하는 것을 기다릴 수 없습니다. 만약 그가 희망을 찾고 싶지 않다면 우리는 그에게 희망을 주어야 한다. 그 말은 밤새도록 나를 고민하게 했다. 다음 날 아침, 만식이 일하러 나갔을 때 저는 만식이의 말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병수에게 전화를 걸어 아들의 이야기를 더 잘 물었다.
대화를 통해 아들 경수가 바뀐 것은 지리산 인근 작은 마을에 있는 재활센터로의 자발적 여행이었다는 것을 알게 됐다. 그곳에서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과 함께 일할 뿐만 아니라 자연과 연결을 통해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는 방법을 배웁니다. 근데 어떻게 하면 진혁이를 거기 가도록 설득할 수 있을까요? 변한다는 얘기만 나오면 또 등을 돌리고 가버리죠. 계속 생각하자 아들에게 편지를 쓰기로 했다. 편지에서 나는 슬픔이나 책임에 대해 언급하지 않고 가족의 가장 아름다운 날들, 지은이, 그리고 우리가 그에게 준 사랑에 대해 이야기했다. 나는 만식에게 그가 아이를 보러 서울에 갔을 때 그 편지를 진혁에게 전해달라고 부탁했다. 2주 후, 진혁은 갑자기 나에게 전화를 걸었다. 그의 목소리는 신목소리였지만 나는 한마디 한마디를 똑똑히 들었다. 엄마, 편지 읽었어요. 제가 한번 엄마가 말하는 곳으로. 나는 너무 기뻐서 말을 할 수 없었고 눈물을 흘리며 그냥 시도해봐. 엄마는 더 바랄 게 없어 라고 말했다. 그 여행은 큰 전환점으로 밝혀졌다. 하지만 그곳에서 일어난 일은 생각보다 쉽고 조용하지 않았다. 진혁이가 지리산 여행에서 돌아왔을 때 말이 많지 않았지만 아이의 눈빛이 흐려진 것을 알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혁은 과거의 고통에서 아직 진정으로 벗어나지 못했다. 그래서 만식 씨와 저는 다르게 해보기로 했습니다. 한국에서는 어른들이 배우자를 찾을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자주 하는 모임이죠. 제가 처음 이 얘기를 꺼냈을 때 진혁 씨는 즉각 격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내가 다른 사람의 감정을 가지고 놀고 있다고 생각해? 아무도 필요 없어. 나는 내 아이의 손을 잡고 부드럽게 말했다. 나는 너에게 즉시 사랑에 빠지거나 누구와 결혼하라고 말하지 않았다. 나는 단지 내가 나에게 기회를 주기를 바란다. 지은이는 내가 이 어둠 속에서 영원히 살기를 원하지 않을 거야. 며칠간의 설득 끝에 결국 진혁은 동의했지만 갈 거야. 하지만 부적절하다고 느낀다면 더 이상 강요하지 마 라는 조건을 달았다. 첫 만남은 대전 한복판의 작은 카페에서 있었다. 지인에게 연락해서 성격이 온순한 초등학교 교사인 한지민이라는 여자를 주선해 주었다. 그러나 회의는 어색한 침묵으로 끝났다. 진혁은 대답을 얼버무렸고 지민은 그제서야 정중하게 서로 안 어울린다고 말했다. 다음번에도 나아지지 않았다. 진혁은 몇몇 다른 사람들을 만나지만 아무도 진정으로 마음을 열게 할 수 없다. 나는 나의 모든 노력이 헛수고라는 것을 걱정하기 시작했다. 그러던 어느 늦은 봄날 친구가 이소라라는 여자를 소개시켜줬어요. 30살 소라는 서울의 한 회사에서 인테리어 디자인을 하고 있다. 내가 그녀를 처음 만났을 때 나는 그녀가 말하는 방식에 즉시 감명을 받았다. 똑똑할 뿐만 아니라 매우 섬세하다. 소라는 매우 특별한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데 부드러운 빛이 가장 어두운 곳으로 스며드는 것과 같습니다. 나는 진혁을 설득해 대전에 있는 작은 강변 식당에서 만나자고 했다. 의외로 이번에 진혁이가 바로 거절을 안 해서 소라의 자연스러움과 편안함이 차이를 만든 것 같아요. 모임이 예상보다 길어졌고 돌아왔을 때 진혁이가 마지못해 그녀의 이름을 거론하는 것을 처음 봤다. 그 후 그들은 몇 번 더 만남을 이어갔다. 소라는 내가 결코 하지 못했던 진혁의 마음속의 지하 파도를 잠재울 수 있는 방법이 있다. 한 번은 진혁이가 소라가 지은이에게 물었지만 무심한 호기심이 아니라 깊은 공감을 얻었다고 말했다. 진혁은 그녀는 누구도 대신하고 싶지 않고 단지 아이들과 친구가 되고 싶고 아이가 느끼고 있는 것을 공유하고 싶다고 말했다고 털어놨다. 하지만 모든 것이 다 잘 되는 것은 아니다. 어느 날 저녁 갑자기 집으로 돌아온 진혁은 어리둥절한 눈빛이었다. 그는 책상에 앉아 나에게 말했다. 엄마, 제가 앞으로 나아갈 용기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지은이는 아직 내 마음속에 있어 소라한테 상처 줄까봐. 나는 잠시 몸을 웅크리고 대답했다. 지은이는 영원히 여기 있을 것이지만 그렇다고 다시 살아날 수 없다는 뜻은 아니다. 소라는 내가 과거를 잊기를 바라지 않고 내가 자신을 찾기를 바랄 뿐이다. 그 후 며칠 동안 진혁은 소라를 계속 만나기로 결심했고
조금씩은 잃어버린 기쁨을 되찾는 것 같았다. 소라는 진혁의 인생에 새로운 빛일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큰 위로가 된다. 하지만 저는 그들이 극복해야 할 많은 도전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과거의 유령과 현재의 압박감까지도요. 우리 찻집에서 소라를 처음 만난 것은 마당 앞에 놓인 수꽃이 막 피기 시작한 초여름 오후였다. 나는 햇빛이 하얀 커튼 사이로 부드럽게 스며드는 창가에 놓인 작은 탁자를 준비했다. 소라가 들어왔을 때 나는 그녀의 우아한 자태와 따뜻한 미소에 놀랄 수밖에 없었다. 그녀는 연두색 원피스를 입고 있었고 눈은 친근하게 빛났기 때문에 나는 즉시 기분이 좋았다. 소라, 뭐 마실래? 녹차냐 국화차냐? 저는 제 목소리를 자연스럽게 유지하려고 애쓰며 물었습니다. 저는 녹차를 좋아해요. 진혁 씨가 차를 잘 끓인다고 들었어요. 라고 그녀는 부드럽고 정성 어린 목소리로 대답했다. 그때 옆 테이블에 앉아 묵묵히 지켜보고 있던 진혁의 눈빛이 여느 때보다 부드러워진 것을 깨달았다. 지은이가 떠난 날부터 흔치 않은 일이죠. 마음속으로 소라가 진혁을 되찾아주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 소라의 일과 우리 가족의 찻집, 대전에 대한 작은 기억 등 소소한 일들에 대해 잠시 이야기를 나눴다. 소라가 어렸을 때 어머니를 잃은 적이 있었는데 아픔을 가라앉히는 대신 더 잘 살 수 있는 원동력으로 삼았다는 이야기가 가장 인상적이었다. 아마도 그래서 진혁의 감정을 어느 정도 이해하게 된 것 같아요. 라고 그녀는 슬프지만 기운찬 눈빛으로 말했다. 만남 이후 소라는 진혁과 잘 맞는 사람이라는 확신이 들었다. 그러나 그 희망은 빠르게 도전받았다. 어느 날 동네에서 진혁과 소라의 관계에 대해 좋지 않은 수다를 떨고 있는 것을 알게 되었다. 소라는 전처와 비교가 안 된다며 진혁의 행보가 너무 이르다는 지은이가 언급되기 시작했다. 그 소문은 내 마음을 아프게 할 뿐만 아니라 소라를 난처하게 했다. 한 번은 그녀가 나를 만나러 혼자 찻집에 들른 적이 있다. 자리에 앉았을 때 그녀는 고개를 숙이고 떨리는 목소리로 범마, 제가 모두를 불편하게 했다면 죄송합니다라고 말했다. 계속하면 안 될 것 같은데? 나는 서둘러 그녀의 손을 잡고 단호하게 말했다. 소라, 너는 잘못한 게 없어. 인생은 진혁의 것이지 바깥 사람들의 것이 아니다. 진심으로 신경 쓴다면 시간이 모든 것을 증명할 것이라고 믿는다. 하지만 긴장은 거기서 그치지 않는다. 어느 날 저녁, 진혁은 화가 난 표정으로 집으로 돌아왔다. 지은이의 옛 친구가 소라를 찾아와서는 마땅치 않다는 무거운 말을 했다고 한다. 지은이에게 미안하기도 하고 소라를 지키고 싶기도 한 진혁의 눈에 쥐어뜯기는 모습이 보였다. 제가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엄마. 소라를 보호하고 싶었지만 지은이 얘기를 들을 때마다 배신하는 기분이었다고 진혁은 고백하며 목이 메었다. 지금은 말로만 아들을 위로할 수 없다는 것을 안다. 소라와 우리 가족만 잠깐 모임을 가지기로 했어요. 그곳에서 나는 진심으로 다음과 같은 생각을 공유했다. 지은이는 우리 삶에서 중요한 부분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내가 다시 행복해지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다는 뜻은 아니다. 지은이도 내가 새로운 빛을 찾기를 바라고 있을 거라 믿어. 그리고 그 빛이 소라야. 그날의 만남은 전환점이었다. 진혁은 자신의 감정을 더 분명하게 마주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소라의 인내와 관용을 통해 저는 제 가족이 평온한 나날을 보내고 있다고 믿습니다. 비록 그 여정이 쉽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요. 소라의 가족과의 만남은 도미 트기 시작한 어느 일요일 오후에 이루어졌다. 나와 만식은 찻집을 깨끗이 청소하고 그들을 맞이하기 위해 모든 것을 정리했다. 나는 부나 고급스러움이 아니라 가족의 진심을 보여주고 싶기 때문에 모든 것이 완벽하기를 원한다. 이 여사가 들어왔을 때 나는 즉시 차이를 느꼈다. 그녀는 두꺼운 모피 코트에 반짝이는 진주 목걸이를 걸치고 윤이 나는 검정색 하이힐을 신고 아주 고급스럽게 옷을 입었다. 소라는 어머니를 따라 약간 수줍은 표정을 지었고 그녀의 아버지인 이 씨는 말수가 적지만 냉정하지는 않은 중립적인 태도를 견지했다. 나는 그들을 응접실의 큰 테이블에 앉게 했다. 차와 케이크를 치운 후
대화는 일상적인 인사로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여사가 찻잔을 들고 방을 둘러보며 깜짝 놀랐던 한마디를 놓자 분위기가 금방 긴장됐다. 당신의 집은 기대했던 것보다 다소 겸손해 보이지만 소라는 적응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말은 농담처럼 가볍게 웃었지만 나는 단어마다 평가를 분명히 느꼈다. 나는 맨식을 힐끗 쳐다보았고 그는 침묵했고 얼굴은 약간 어두워졌다. 이 여사 맞은편에 앉은 진혁은 주먹을 불끈 쥐었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나는 심호흡을 하고 침착하려고 노력했다. 이 집은 크지 않지만 30년 이상 함께 지었습니다. 작은 구석마다 우리 가족의 추억과 사랑이 가득하다. 이 씨는 대답하지 않고 차를 한 모금만 마시고 소라에게로 돌아섰다. 소라, 내가 이런 장소를 정해서 애착을 가질 줄은 몰랐다. 그래도 괜찮다면 더 이상 말하지 않을게. 그 말은 소라를 혼란스럽게 했지만 그녀는 재빨리 말했다. 엄마, 저는 집이나 조건 때문에 이곳을 선택하지 않았어요. 제야헤나치와 UK과 그의 가족과 함께 있으면 행복하기 때문에 선택했습니다. 소라의 목소리에 담긴 단호함은 감동을 주었지만 저는 이것이 단지 긴장된 만남의 시작에 불과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윽고 만식이 이 씨를 데리고 마당으로 나와 이야기를 나누자 이 여사는 목소리를 낮추어 나와 진혁을 바라보았다. 솔직히 소라의 미래가 조금 걱정됩니다. 아시다시피 그녀는 완벽한 환경에서 자랐습니다. 나는 단지 그녀가 이렇게 다른 환경에서 사는 것이 두려울 뿐이다. 진혁은 더 이상 자제할 수 없었고 조용하지만 강경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선생님, 저는 당신의 걱정을 이해하지만 소라가 어떤 불이익도 받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녀를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건 뭐든지 다 해줄게. 이 할머니는 진혁의 치열함에 다소 놀랐다. 그녀의 눈에는 우리 가족이 혹독한 시험 아래 놓여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답은 우리가 말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주는 방법에 있습니다. 그 만남 이후 나는 이 여사의 태도에서 동떨어진 것을 발견했다. 비록 소라는 우리를 자주 방문하고 진혁에 대한 애정을 유지하지만 그녀 가족의 장벽을 극복하려면 두 사람 모두 더 많은 도전에 직면해야 한다는 것을 안다. 아무리 힘들어도 항상 진혁과 소라의 편을 들어주겠다고 다짐했다. 아들의 눈에는 그녀와 함께 있을 때마다 생명의 빛이 보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내 마음속에는 여전히 걱정이 끊이지 않는다. 두 사람의 사랑이 서로의 차이와 압력을 극복할 수 있을 만큼 충분히 강할까? 그날 만남 이후 내 마음은 형언할 수 없는 감정을 불러일으킬 수 없었다. 겉으로는 차분한 모습을 유지하려 했지만 말 한마디 한마디 이 여사의 눈빛은 작은 칼처럼 은근히 자존심을 베었다. 나는 이 여사가 우리 찻집을 둘러보던 방식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는데 시선은 내가 생각할 만한 세부 사항에서 멈춘다. 오래된 나무 탁자, 오랜 세월 사용했기 때문에 모서리가 약간 낡아빠진 커튼. 그녀는 직설적으로 말하지는 않았지만 어색하게 미소를 지으며 때로는 마지못해 받아들인 것처럼 고개를 끄덕이는 모습은 마치 내가 심판을 받는 것처럼 느끼게 했다. 모임이 끝난 후 소라는 찻집이 아직 열리지 않은 다음날 새벽에 따로 나를 보러 왔다. 그녀는 지은이가 좋아했던 꽃인 수두꽃다발을 들고 말했다. 아저씨, 엄마가 우리 가족을 불편하게 하는 거 알아요. 죄송합니다. 저는 꽃다발을 들고 탁자 위에 올려놓고는 그녀를 보았습니다. 소라, 사과할 필요 없어. 각 가정에는 고유한 관점이 있으며 나는 단지 내 가족이 완벽한 장소가 아니지만 우리의 감정은 진실하다는 것을 이해하기를 바란다. 소라는 미소를 지었으나 나는 그녀의 눈빛에서 피곤함을 알아차렸다. 아마 그녀도 그녀의 가족으로부터 엄청난 압박을 받고 있을 것이다. 거기서 그치지 않았어요. 며칠 후 나는 이 여사로부터 전화를 받았다. 그녀의 목소리는 차갑지만 예의 바르게 하려고 한다. 누나랑 단둘이 얘기하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우리는 시내에 있는 큰 카페에서 만나기로 했는데 그곳은 내가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호화로운 곳이었다. 내가 앉자마자 그녀는 바로 문제에 들어갔다. 진혁이 좋은 사람인 건 알지만 언니 가족은 진혁이 소라랑 정말 잘 어울린다고 생각해요.
소라는 장래성이 있는 여자이다. 나는 그녀가 너무 많은 희생을 치르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나는 그 말에 몸을 움츠렸다. 단어 하나하나가 내 어깨를 짓누르는 짐 같았다. 나는 내가 올바르게 대답해야 한다는 것을 알지만 영원히 참을 수는 없다. 오 부인, 저는 행복이 외부인이 부과하는 물질적 조건이나 적합성으로 측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진혁과 소라는 서로 사랑했고 그것으로 충분했다. 나는 너희 둘이 스스로 무엇이 최선인지 결정할 것이라고 믿는다. 이 씨는 커피를 홀짝이며 눈썹을 가볍게 치켜 올렸다. 앞으로 후회하지 않도록 미리 말해두고 싶은 마음뿐입니다. 회의는 무거운 분위기로 끝났다. 돌아오는 길에 나는 그녀가 한 말에 대해 끊임없이 생각했다. 제가 너무 터프한 걸까요? 아니면 자신의 자존심이 모든 것을 더 복잡하게 만들었을까요? 집에 오니 계단에 앉아있는 진혁의 눈이 멀었다. 아이에게 만남에 대해 말하지는 않았지만 진혁은 소라 가족의 압박감을 눈치챘다는 것만 봐도 알 수 있었다. 그는 조용히 말했다. 엄마, 나는 소라의 가족을 포함한 누구도 다치게 하지 않을 거예요. 하지만 내 사랑이 충분하다는 것을 어떻게 증명해야 할지 모르겠다. 그때 문득 저뿐만 아니라 진혁과 소라 모두 이런 보이지 않는 압력에 사로잡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또한 우리가 모두 함께 그것을 위해 싸운다면 그들의 사랑은 극복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이 여사의 제안은 내가 결코 잊지 못할 어느 날 저녁에 이루어졌다. 이번에는 소라의 가족이 두 번째로 저희 집에 와서 저희 둘의 관계에 대해 더 많은 논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날 저녁 만식과 나는 진혁과 소라가 좋아하는 수제 김치와 불고기를 곁들여 소박하지만 열정적인 식사를 준비했다. 그러나 이 씨가 젓가락을 내려놓고 천천히 말하자 식사 분위기는 금방 무거워졌다. 솔직히 소라의 미래가 매우 걱정됩니다. 두 아이는 아직 어리고 안정적이고 현대 생활에 적합한 거주지가 필요하다. 우리는 진혁이가 새 삶을 시작하기 위해 새 아파트를 구입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강남의 한 아파트가 가장 좋은 선택이다. 30억 원만 있으면 되는데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방이 완전히 침묵에 빠진 것 같았다. 나는 그 지나친 요구에 아연실색했다. 30억. 작은 찻집 수입과 적은 저축으로 우리에게는 그 수치는 먼 꿈이나 다름없다. 만식 씨는 젓가락을 놓고 손은 떨리지만 침착하려고 노력했다. 그는 조용히 헛기침을 하며 말했다. 이 여사님, 소라를 위해 최선을 원한다는 것을 이해합니다. 그리고 우리도 진혁이가 행복한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우리 가족은 그렇게 큰 요구를 들어줄 능력이 없습니다. 이 씨는 입술을 삐죽이며 날카로운 눈빛으로 웃었다. 강제하려는 의도는 없지만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 우리 가족이 함께 해야 할 최소한의 일이에요. 소라는 충분한 환경에서 자랐고 나는 그녀가 결핍을 겪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진혁은 처음부터 지금까지 조용하고 갑자기 목소리를 높이며 감정적인 낮은 목소리로 아저씨, 소라를 걱정하는 건 알지만 우리의 행복은 강남이나 30억 원이 아닙니다. 저의 가정 때문에 제가 소라를 받을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신다면 죄송합니다. 이 씨는 진혁의 치열함에 약간 주춤했지만 여전히 윗사람의 태도를 유지하려고 했다. 나는 그가 자격이 없다고 말하지 않지만 소라는 탄탄한 기반을 필요로 한다. 사랑은 중요하지만 오래 살기에는 충분하지 않다. 소라는 지금 엄마 옆에 앉아 있는데 분명히 매우 난처해하고 있다. 그녀는 부드럽게 목소리를 높이며 달래려는 듯한 목소리로 말했다. 엄마, 저는 당신이 너무 멀리 있다고 생각해요. 강남에 있는 아파트나 큰 건 필요 없어요. 그냥 진혁이랑 평화롭고 행복한 삶이 필요해. 하지만 그 말이 이 여사를 더욱 못마땅하게 하는 것 같았다. 그녀는 한숨을 쉬며 고개를 저었다. 에소라, 내 생각은 너무 간단해. 결혼 생활은 사랑뿐만이 아니다. 식사는 긴장된 분위기 속에서 끝났다. 소란의 가족이 떠난 후 식탁에 앉아 아직 끝나지 않은 젓가락을 보며 마음이 무거웠다. 우리는 최선을 다했지만 충분하지 않은 것 같다며 만식에게 돌렸다. 만식은 내 손을 잡았고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단호했다.
우리는 아무것도 증명할 필요가 없다. 진혁이랑 소라가 정말 사랑한다면 다 이겨낼 방법을 찾을 거예요. 하지만 걱정이야. 이 여사의 압박이 소라를 힘들게 할 수도 있어. 그 후 며칠 동안 진혁은 더 조용해졌다. 소라는 여전히 찻집을 방문하지만 나는 그녀의 눈빛이 점점 숨기기 힘든 슬픔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두 사람은 이 시련을 이겨낼 수 있을까? 아니면 우리 가족은 화합할 수 없는 차이 때문에 또 다른 고통을 겪을까요? 이 여사의 말은 내 자존심을 칼로 찌르는 격이었다. 그때 막 따랐던 녹차를 손에 들고 찻집에 앉아 있었는데 그 열기가 할머니의 말에서 서늘함을 달래지 못했다. 이 여사가 직접 요청한 이번 만남은 찻집에서 나와 할머니만, 손님도 다른 사람도 없는 조용한 아침이었다. 나는 침착하려고 노력하고 찻잔을 내려놓고 천천히 말했다. 이 여사님, 우리 가족은 소라가 고통받는 것을 결코 원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30억 원은 너무 큰 돈이고 사실 그럴 형편이 못 됩니다. 진혁과 소라의 애정이 가장 중요하다. 이 둘이 서로 사랑한다면 우리는 그들을 응원하기 위해 모든 것을 할 것이다. 그러나 이 여사는 양보하지 않았다. 그녀는 조용히 웃고 차가운 눈빛을 보냈다. 걱정할 수 없다면 결혼에 대해 다시 생각해야 할 것 같습니다. 소라는 비참하게 살 수 없어요. 그녀는 충분한 환경에서 자랐고 나는 그녀가 사랑 때문에 어떤 결핍도 겪지 않기를 바란다. 머리에 뜨거운 피가 솟구치는 것을 느꼈지만 여전히 침착한 목소리를 유지하려고 노력했다. 당신은 행복이 물질에서만 온다고 생각하나요? 저는 그녀가 딸에게 가장 좋은 것을 원한다는 것을 이해하지만 우리 가족에게 불가능한 것을 강요하는 것은 상황을 더 어렵게 만들 뿐입니다. 또한 소라는 돈 때문이 아니라 진혁을 선택했다. 이 씨는 실망을 감추지 못하는 표정으로 고개를 저었다. 저는 강요하지는 않지만 어머니로서 딸의 미래에 대해 생각해야 합니다. 진혁이가 소라를 돌볼 만한 재력이 없다면 그 사랑은 지속될 수 있을까? 진혁 씨뿐만 아니라 소라의 미래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재고해보시길 권합니다. 그 대화는 무거운 분위기에서 끝났다. 이 할머니는 나를 두고 찻집에 조용히 앉아 떠났다. 가슴이 꽉 막히는 것 같아요. 난생 처음으로 엄마 노릇을 하면서 그렇게 무기력함을 느꼈다. 나는 이 여사가 쉽게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으며 이것은 단지 돈만의 문제가 아니다. 그것은 그녀의 자부심이었고 또한 한국의 부모들의 어깨에 사회가 가한 압박감이었다. 그날 저녁 만식에게 모든 이야기를 했을 때 그는 한참 동안 침묵을 지키다가 이렇게 말했다. 나는 당신을 탓하지 않지만 진혁과 소라가 스스로 결정하도록 해야 할 것 같아요. 우리가 계속 설명하거나 설득하려고 노력한다면 상황을 더 악화시킬 뿐입니다. 때때로 아이들은 자신의 행복을 지키기 위해 스스로 싸워야 한다. 만식이의 뜻은 알겠는데 아들이 여러모로 압박을 받고 있는 걸 보고 어떻게 마음을 놓을 수 있겠어요? 며칠 지나지 않아 진혁은 갑자기 이 여사를 직접 만나고 싶다고 말했다. 그 모임은 시내의 한 식당에서 있었다. 진혁이가 준비를 많이 했어요. 그는 내가 전날 저녁부터 납작하게 만든 흰 셔츠를 입고 있었고 표정은 침착했지만 눈빛은 단호했다. 소라는 함께 갔지만 이번에는 조용히 앉아있지 않았다. 이 씨가 아파트 이야기를 시작하자마자 소라는 즉시 이렇게 말했다. 엄마, 저는 돈이나 강남 아파트 때문이 아니라 진혁을 사랑해요. 어머니가 받아들일 수 없다면 나는 스스로 떠나 내가 원하는 대로 살 것이다. 그 말은 청천벽력 같았다. 진혁은 소라의 손을 꼭 잡고 말을 이었다. 어머니, 저는 30억 원이 없지만 사랑과 결심이 있습니다. 오빠가 저를 믿지 못한다면 저도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저는 소라의 손을 놓지 않을 거예요. 그 만남이 즉각적인 합의는 되지 않았지만 진혁이가 진정으로 자신의 사랑을 옹호하는 것을 처음 보았다. 그것이 이 여사를 움직이기에 충분한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아직 많은 도전이 있지만 아들이 자랑스럽다. 그날 저녁, 오랜 고민 끝에 나와 만식은 다시 앉아서 진혁과 솔직한 대화를 나누기로 했다. 우리는 찻집이 막 문을 닫았을 때
집은 조용했고 마당 앞 나무 사이로 바람소리만 남았다. 우리 앞에 앉아있는 진혁 씨는 약간 피곤하지만 확고한 눈빛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말을 건 사람은 맨식이다. 그의 목소리는 아들의 상처를 피하기 위해 낮고 느렸다. 진혁 씨, 아버지와 어머니는 소라에 대한 제 감정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가족, 특히 아파트의 요구는 너무 터무니없습니다. 이게 그들이 당신에게 도전하는 방식이라고 생각하세요? 그리고 이것이 당신을 너무 큰 압박에 빠뜨리는 것이 가치가 있습니까? 나는 말을 계속하고 목소리를 부드럽게 유지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아들아, 나는 너와 소라의 사랑을 반대하지 않아. 그러나 어머니는 내가 이러한 불합리한 요구사항을 충족하려고 노력하면 자신의 탈출구가 없는 길로 내몰까 봐 걱정한다. 우리 가족은 그렇게 큰 돈을 짊어질 수 없다. 의외로 거기까지 듣자마자 진혁 씨의 반응이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강렬했어요. 그는 의자를 뒤로 밀치고 일어나 쉰 목소리로 단호하게 말했다. 엄마, 소라 사랑해요. 그녀를 잃고 싶지 않아요. 이게 사랑을 증명하기 위한 거라면 뭐든지 할 거야. 2배로, 3배로 돈을 빌리거나 일을 해야 하더라도 나는 준비가 되어 있다. 나는 아들의 태도에 놀랐다. 방 전체가 긴장에 휩싸인 것 같았다. 만식은 일어서서 진혁의 어깨에 손을 얹었다. 사랑은 어떻게 증명해야 한다고 생각해? 강남의 명품 아파트로? 소라 가족이 정말 아이를 이해하고 사랑한다면 이렇게까지 강요하지는 않을 것이다. 이 길이 내가 가고 싶은 길이라는 게 확실해. 진혁은 잠시 몸을 움츠렸으나 이내 고집을 부리는 눈빛을 보냈다. 부모님은 이해하지 못하신다. 나는 단지 내 사랑을 보호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녀의 가족이 나를 받아들이기 위해 싸우고 있다. 지금 포기하면 소라에게 자격이 없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지 않나요? 그 말들은 내 가슴을 아프게 했다. 진혁은 소라를 사랑할 뿐만 아니라 자존심과 사회적 압박의 소용돌이에 휘말려 있다는 것을 이해한다. 내 눈에는 이것은 사랑 이야기일 뿐만 아니라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기 위한 싸움이기도 하다. 그러자 맨식은 한숨을 쉬며 조언을 구하듯 내게로 돌렸다. 진혁을 바라보며 마음속으로는 걱정이 앞섰지만 단순한 한의로는 아들을 막을 수 없다는 것을 알았다. 진혁 씨, 다른 사람에게 무언가를 증명하려고 하기 때문에 당신이 자신을 잃는 것을 보고 싶지 않아요. 정말 이게 올바른 길이라고 믿는다면 부모님이 막지 않으실 것이다. 하지만 기억하세요. 사랑은 결코 짐이 아닙니다. 소라가 아이를 사랑한다면 그녀는 단지 다른 사람들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하는 것을 원하지 않을 것입니다. 진혁은 바로 대답하지 않았다. 그는 앉아서 머리를 감싸쥐고 이 난장판에서 벗어나려고 애쓰는 것처럼 보입니다. 마음속으로 나는 아이를 사랑하면서 앞길이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많은 시련을 일으킬까 봐 두렵다. 나는 만식을 바라보았고 만식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어쩌면 그 선택이 고통으로 이어지더라도 우리 진혁이가 스스로 결정하도록 해야 할 때일지도 모른다. 왜냐하면 넘어진 것만을 통해 배울 수 있는 교훈들이 있기 때문이다. 그날 저녁, 원래 조용하던 우리의 집은 갑자기 2세대 간의 전쟁터로 변했다. 진혁 씨가 이씨 부인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빚을 내거나 우리 가족이 가진 것을 팔아넘길 용의가 있다는 말을 들은 뒤로는 더 이상 자제할 수 없었다. 진혁아, 무슨 말인지 알아? 나는 일어서서 화가 났을 뿐만 아니라 마음이 아팠기 때문에 목소리가 떨렸다. 너는 단지 우리를 존중하지 않는 가족을 만족시키기 위해 부모님이 지난 30년 동안 힘들게 지은 모든 것을 빚지고 팔려고 하니? 그렇게 행복이 지어질 것 같아요. 진혁이는 저처럼 침착성을 잃었어요. 그는 가만히 있지 않고 내 맞은편에 섰고 눈은 분노로 충혈되었다. 엄마, 내가 그걸 모를 것 같아. 하지만 제 느낌에 대해 생각해 보셨나요? 엄마는 내가 이 사랑을 지키기 위해 얼마나 노력했는지 아십니까? 엄마가 도미하실 필요 없어요. 엄마가 절 그만 방해하면 돼요. 나는 참을 수 없었고 즉시 다시 켜졌다. 방해. 내가 방해하고 있다고 생각해?
엄마는 단지 잘못된 결정에서 널 구하려고 하는 거야. 소라 가족이 정말로 자녀를 사랑한다면 모든 것을 희생하라고 요구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건 사랑이 아니라 강요야, 진혁. 근데 내가 한 마리 진혁이를 더 어두운 감정의 구석으로 몰아가는 것 같아. 그는 비명을 지르며 상처받은 목소리로 말했다. 엄마는 항상 내 삶을 통제한다. 엄마는 항상 뭐가 최선인지 안다고 생각해. 하지만 이건 내 결혼이지 내 결혼이 아니야. 나 대신 엄마가 결정할 필요 없어. 그 말이 내 심장을 찌르는 것 같았다. 나는 눈을 맵게 하고 조용히 서 있었지만 눈물을 흘릴 수 없었다. 옆에 앉은 만식이는 얼굴에 긴장감이 가득했다. 그는 목소리를 낮추어 무겁게 말했다. 진혁아, 내가 누구와 이야기하고 있다고 생각하니? 이 사람은 적이 아니라 항상 뒤에서 저를 응원하는 어머니입니다. 자식을 가장 사랑하는 사람에게 일시적인 감정이 상하지 않도록 하세요. 하지만 진혁은 대답하지 않았다. 그는 재빨리 문으로 걸어가 코트를 잡고 가기 전에 말했다. 부모님이 나를 이해하지 못한다면 내가 알아서 할게. 나는 누구의 도움이나 방해도 필요 없다. 문이 쾅 닫혔다. 나는 내 안의 모든 것이 산산조각 나는 것처럼 의자에 푹 주저앉았다. 만식은 걸어와서 내 어깨에 손을 얹고 그의 목소리는 낮아졌지만 여전히 인내심을 가지고 있다. 진정하게 놔두세요. 얘는 화가 났지만 내가 말하는 게 옳다는 걸 깨닫게 될 거라고 믿어. 나는 대답하지 않고 고개만 숙이고 걱정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날 저녁 우리 가족은 답답한 침묵에 잠겼다. 며칠 후 진혁은 집에 오지 않았다. 나는 그의 친한 친구로부터 그가 금융회사에서 돈을 빌리려고 했다는 소식을 들었다. 그 말을 들었을 때 나는 거의 쓰러질 뻔했다. 만식이는 나를 그 친구한테 바로 데려가서 더 알아봐야 한다. 우리는 진혁이가 빌리려고 하는 돈이 너무 많고 이자가 수년간 빚더미에 올라앉을 수도 있다는 것을 발견했다. 진혁아, 너 인생 뭐 해? 저는 불안과 무력감으로 가득 차서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진혁이가 개입하지 않으면 소라 가족의 압박 때문에 자신의 미래를 망칠 수도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 싸움은 나와 내 아들을 갈라놓았을 뿐만 아니라 모든 것이 너무 멀리 가고 있다는 경종을 울렸다. 근데 너무 늦기 전에 어떻게 진혁이를 다시 끌고 올 수 있을까요? 모르겠어요. 이 어둠 속에서 스스로 몸부림치는 아들을 내버려 둘 수 없다는 것만 알고 있었다. 그날 저녁, 며칠을 떠나 집으로 돌아온 진혁은 그 어느 때보다 초라해 보였다. 나는 그가 돈을 빌리러 갔다는 것을 알지만 아마도 그가 생각했던 것만큼 일이 잘 풀리지 않을 것이다. 아들의 얼굴은 피곤함으로 가득 찼고 눈은 잠 못 이루는 사람처럼 충혈되어 있었다. 하지만 바로 책망하는 대신 감정을 억제하고 그가 스스로 말하기를 기다렸다. 진혁은 식탁에 앉았고 그곳에서 나는 뜨거운 죽 한 그릇을 준비했다. 그는 오랫동안 침묵했고 고개만 숙이고 손은 하얗게 질려 있었다. 그리고 나서 마침내 쉰 목소리가 말했다. 엄마, 죄송합니다. 하지만 멈출 수가 없어요. 소라를 사랑하고 그녀를 잃고 싶지 않아요. 나는 듣고 마음이 울렁거린다. 늘 진혁의 강인함과 결단력이 자랑스러웠지만 이번에는 이런 고집으로 아이가 어디로 이어질지 모르겠다. 나는 한숨을 쉬고 마음의 울컥함을 억제하려고 노력한 다음 그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다. 진혁아, 엄마가 이렇게 널 보면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알아? 나는 내 사랑을 지키려고 노력하지만 그 대가로 모든 것을 희생하고 있다. 돈뿐만 아니라 우리 가족의 존엄성도 그렇다. 내가 가족의 가치를 깨닫지 못한다면 나는 이 결혼을 축복할 수 없다. 그 말에 진혁은 방금 들은 것을 믿지 않는 듯 눈을 크게 떴다. 그는 더듬거렸다. 엄마는 지금 나를 지지하지 않겠다고 말하는 거야? 그냥 최선을 다해서 소라를 지키고 싶어서. 나는 고개를 저었고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호했다. 아니요, 엄마는 제가 소라를 사랑하는 것을 반대하지 않아요. 하지만 가족을 다른 사람의 만족을 위해 가볍게 여기거나 무시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엄마와 아빠가 널 걱정해서 얼마나 많은 밤을 뒤척였는지 알아? 우리는 이기적이어서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를 괴롭히는 것을 보고 싶지 않기 때문이다. 진혁은 조용했지만 손이 떨리는 게 보였다. 나는 계속했다. 소라는 좋은 소녀이지만 그녀의 가족이 당신이 가진 것 때문에 당신을 받아들일 수 없다면 엄마는 물어봐야 합니다. 그 사랑이 이러한 장벽을 극복할 수 있을 만큼 강한가? 아니면 결국 가장 상처받을 사람은 너 자신인가? 방이 너무 조용해서 숨소리가 잘 들렸다. 진혁은 말없이 고개를 숙였다. 잠시 후 그는 일어나서 등을 돌리고 방에서 나갔지만 떠나기 전에 돌아서서 조용하지만 결의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 마음 아프게 하고 싶지 않지만 소라를 포기할 수도 없어요. 가족을 해치지 않고 그녀를 위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할 방법을 찾을 것입니다. 나는 아이의 뒷모습을 바라보았고 마음은 근심으로 가득 찼다. 진혁이가 말하는 것을 정말 해낼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저는 제가 영원히 모든 것을 통제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묵묵부답이던 만식이 내 어깨에 손을 얹었다. 그는 내 걱정을 덜어주기 위해 작은 소리로 말했다. 그가 스스로 길을 찾도록 내버려 두세요. 미영씨일 때대로 우리는 뒤에 서서 지켜볼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결국 진혁은 뭐가 제일 중요한지 알게 될 거라고 믿어. 나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속으로는 걱정을 멈출 수가 없었다. 과연 진혁의 각오는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을까? 아니면 소라 가족의 스트레스가 이 사랑을 깨뜨릴까요? 답은 아마도 시간만이 알 수 있습니다. 그날 아침 우리 집안은 이 여사와 소라가 들어설 때부터 분위기가 긴장되었다. 소라는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으며 사과하려는 듯 나를 계속 쳐다보는 반면 이 씨는 달랐다. 그녀는 값비싼 옷을 입고 자신감 넘치는 걸음걸이를 했고 자리에 앉는 순간부터 경멸을 감추지 못했다. 나는 차를 치우고 그들을 식탁에 앉히도록 초대하면서 가능한 한 공손한 태도를 취하도록 노력했다. 그러나 이 여사는 이야기를 시작하는데 오래 기다리지 않았다. 장 여사, 우리는 매우 인내심이 강했지만 그녀의 가족은 이 일에 대해 진지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진혁은 그녀의 아들이지만 그녀는 그를 지원할 의사가 없었다. 아들을 돕고 싶지 않다면 왜 헌신적인 엄마인 척해요? 그 말은 청천벽력 같은 것이었다. 나는 그녀의 단어 하나하나가 내 자존심을 파고드는 것 같다는 것을 분명히 느꼈다. 내 옆에 앉아있는 만식이는 컵을 탁자 위에 3개 내려놓았지만 그는 여전히 침묵을 지켰고 내가 반응하기를 기다렸다. 나는 침착하려고 애쓰며 이 여사를 똑바로 쳐다보았다. 이 씨, 오해하신 것 같아요. 우리 가족은 항상 진혁을 지지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합리적이든 아니든 무엇이든 하겠다는 뜻은 아니다. 할머니가 언급하신 아파트 얘기는 우리 능력 밖이다. 이 씨는 동정심 없이 입술을 삐죽거렸다. 당신의 가족이 그렇게 할 수 없다면 우리는 소라를 힘들게 살게 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는 그녀를 돌볼 자격이 있는 다른 사람을 찾을 수 있습니다. 더 이상 지속되지 말아야 할 것 같아. 이번엔 더 이상 자제할 수 없었다. 나는 일어나서 내 목소리가 단호함으로 가득 찬 가운데 평정을 유지하기 위해 양손을 탁자 위에 올려놓았다. 우리 가족은 돈 프린터가 아닙니다. 만약 당신이 결혼이 돈과 물질적인 문제일 뿐이라고 생각한다면 저는 오늘 회의가 여기서 끝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방 안의 분위기가 갑자기 굳는 것 같았다. 나는 소라가 꼼짝 않고 앉아있는 것을 보았고 눈은 붉게 충혈되었다. 그녀는 어머니의 손을 잡고 애써 목소리를 높였다. 엄마, 제발 더 이상 말하지 마세요. 진 H와 UK를 사랑하고 엄마가 강요하는 어떤 것도 필요하지 않다고 분명히 말했어요. 엄마는 받아들이지 않겠지만 난 내 사랑을 포기하지 않을 거야. 이 씨는 소라에게로 눈을 돌렸다. 소라, 정말 사랑이 당신을 먹여 살릴 수 있다고 생각해요? 넌 너무 순수해. 내가 너를 위해 이 모든 것을 하고 싶어서 하는 거 이해 못하니? 이때 맨식은 일어서서 내 옆에 걸어왔고 그의 목소리는 조용하지만 단호했다.
우리는 그녀가 소라를 위해 가장 좋은 것을 원한다는 것을 이해하지만 돈 문제 때문에 딸을 강제로 사랑을 포기하게 하는 것은 방법이 아니라는 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소라와 진혁이가 서로를 진심으로 사랑한다면 우리는 그들이 스스로 결정하도록 해야 한다. 이씨는 더 이상 말하지 않고 우리를 한번 쳐다보고 일어서서 짧게 말했다. 더 이상 논쟁하고 싶지 않아요. 어디까지 갈지 기대할게요. 그들이 떠난 후 집은 침묵에 잠겼다. 나는 테이블에 앉았고 마음이 불안과 피로로 가득 찼다. 맨식은 내 어깨를 가볍게 두드리며 조용히 말했다. 내가 옳았어. 자책하지 마세요. 우리는 터무니없는 요구만 한다고 해서 그들이 우리 가족의 자존심을 짓밟게 할 수는 없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속으로는 여전히 걱정으로 가득 찼다. 오늘 우리의 결단력이 진혁과 소라의 사랑을 더욱 어렵게 만들까? 아니면 이것이 두 사람이 인생에서 가장 큰 도전을 극복하는 전환점이 될 것인가? 그날 저녁, 그 집은 이상할 정도로 조용했다. 진혁은 식탁에 머리를 쳐박고 앉아 딸꾹질을 하며 어깨를 들썩거렸다. 아들이 이렇게 울음을 터뜨린 것은 어린 시절 이후 처음이었다. 만식이가 진혁이랑 저랑 개인 공간이 있어서 나갔는데 무슨 말을 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잠시 후 진혁은 눈을 붉히며 고개를 들었다. 그의 목소리는 뭉클해서 잠겼다. 엄마, 죄송해요. 엄마와 아빠가 나 때문에 많은 스트레스를 받은 거 알아. 하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소라는 사랑하지만 모든 것이 통제 불능인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녀의 가족의 압박은 아이가 옳은 것을 잘 볼 수 없게 만들고 있다. 나는 조용하고 마음이 조여지는 것 같았다. 진혁이가 소라를 진심으로 사랑한다는 것은 이해하지만 그가 겪고 있는 고통도 분명히 보인다. 엄마가 되어 나는 단지 내 아이가 행복하기를 바라지만 이 사랑이 내 아이의 자유와 삶의 기쁨을 모두 희생할 가치가 있을까? 그날 늦은 저녁, 진혁이가 방에 들어왔을 때 나는 책상에 앉아 백지를 꺼내 편지를 쓰기 시작했다. 모든 단어, 모든 문장들은 제가 마음속으로 말하고 싶은 것입니다. 다음날 아침, 나는 진혁이가 매일 아침 식사하는 식탁에 봉투를 놓았다. 나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부드럽게 말했다. 준비되면 읽어라. 편지에서 나는 다음과 같이 썼다. 별표 엄마 아들 진혁. 엄마는 항상 내가 자랑스럽고 너의 불굴과 성실함이 자랑스럽다. 엄마는 내가 소라를 많이 사랑하고 그녀를 위해 모든 것을 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을 안다. 하지만 사랑은 부담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결혼은 두 사람이 서로 사랑하는 것뿐만 아니라 두 가족의 화합이기도 합니다. 이 사랑이 당신 자신의 자유, 기쁨, 가치를 교환하도록 강요한다면 멈춰서 신중하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너의 미소를 잃고 싶지 않아. 그리고 나는 진정한 사랑이 너 자신을 절대 잃지 않을 것이라고 믿는다. 기억해라. 내가 어떤 길을 선택하든 엄마와 아빠는 항상 내 곁에 있다. 이 가족은 무슨 일이 일어나든 항상 자녀가 돌아갈 수 있는 곳이다. 사랑, 사랑. 엄마 별표. 진혁이가 조용히 편지를 읽자 손이 떨리는 게 보였다. 그가 나를 올려다보았고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엄마가 날 그렇게 잘 알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나는 대답하지 않고 아들을 안기 위해 걸어갔다. 이 편지가 진혁의 마음을 바꿀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인생에서 중요한 것을 더 잘 볼 수 있도록 도와줄 것이라고 믿는다. 그날 밤, 진혁은 나와 맨식에게 말했다. 엄마, 아빠, 소라와 그녀의 가족 모두에게 솔직하게 말할게요. 내 진짜 모습 때문에 그들이 나를 받아들일 수 없다면 이 결혼은 더 이상 의미가 없다고 생각한다. 마음이 홀가분하면서도 동시에 걱정스러운 느낌이 들었다. 어쩌면 진혁은 결국 사랑이 희생만이 아니라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것임을 알게 된다. 하지만 앞으로의 만남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것도 알고 있다. 진혁의 파혼 결정은 어느 주 초 저녁, 소라 가족과의 긴장된 만남에서 막 돌아왔을 때 내려졌다. 집에 들어섰을 때 진혁의 얼굴은 기운이 빠진 듯 어깨가 무거웠다.
그는 테이블에 앉아 나와 맨시기를 마주보고는 목이 메는 듯한 목소리로 말했다. 엄마, 아빠, 저는 소라와 이야기했습니다. 파혼하기로 결심했어요. 나는 놀라지 않았지만 내 마음은 여전히 아팠다. 나는 아들이 이 결정을 내리기 위해 며칠 동안 괴로워했다는 것을 안다. 항상 침착한 태도를 유지하던 맨식은 고개만 끄덕이며 조용히 대답했다. 진혁아, 이게 내가 원하는 거라고 확신해. 진혁은 더욱 탄탄한 목소리로 고개를 끄덕였다. 저는 계속 이럴 수 없어요. 저는 소라를 사랑하지만 이 사랑은 우리 둘을 힘들게 하고 있어요. 그녀의 가족이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면 나는 이것이 올바른 길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다음날 진혁은 시내에 있는 작은 카페에서 소라를 만났다. 그가 돌아왔을 때 나는 일이 순조롭게 진행되지 않았다는 것을 즉시 깨달았다. 진혁은 앉아서 한숨을 쉬며 무거운 목소리로 말했다. 저는 계속할 수 없다고 소라에게 말했습니다.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조용히 앉아 있었는데 눈빛이... 엄마, 그녀의 눈빛이 날 싫어하는 것 같아. 소라를 탓하지는 않지만 저 못지않게 마음이 아픈 것 같아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라 조용히 아들의 어깨에 손을 얹어 위로할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저는 이 결정이 소라의 마음을 상하게 할 뿐만 아니라 그녀의 가족들을 화나게 할 줄은 몰랐습니다. 며칠 지나지 않아 나는 이웃들로부터 수다를 떨기 시작했다. 그들은 우리 가족이 이기적이고 무지하며 우리가 소라의 미래를 망쳤다고 말한다. 한 이웃은 심지어 찻집에 직접 가서 암시적으로 말했다. 그녀의 가족은 아들의 결혼식에 조금도 공을 들이지 않아 큰 일을 망쳤다고 한다. 아쉽네요. 나는 침착하려고 노력하고 웃기만 하고 대답하지 않았지만 내 마음은 불타는 것 같았다. 소문이 너무 빨리 퍼져서 찻집의 단골 손님들도 나를 이상한 눈으로 보기 시작했다. 어느 날 아침 제 오랜 친구가 와서 저를 구석으로 끌고 가서 조용히 말했습니다. 미영아, 이게 어떻게 된 거야? 소라 씨 가족이 너희들이 진혁 씨 도와주기 싫어서 거절한다고 얘기한다고 들었어. 그런 거 아니야? 나는 손을 꼭 쥐어짜고 그 억울한 말에 침착하려고 노력했다. 소라 가족은 진혁이 손을 놓기로 했다는 사실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그들은 진혁의 마음이 바뀌기를 바라면서 여론의 압박으로 우리를 흔들고 있다. 어느 날 저녁, 식당을 청소한 후 집에 들어온 만식은 얼굴에 근심이 가득했다. 그는 누군가가 몰래 가게 앞에 놓아둔 종이 한 장을 나에게 주었다. 그 안에는 익명의 글이 있다. 가난한 가정은 높이 오르는 꿈을 꾸지 마세요. 당신 아들은 소라에게 어울리지 않아요. 그 글을 읽으니 내 몸에 피가 얼어붙은 것 같았다. 이것은 더 이상 두 가족 간의 이야기가 아니라 공개 심리전이 되었다. 만식은 내 어깨에 손을 얹었고 그의 목소리는 부드럽지만 결심했습니다. 미영아, 이 말들이 우리를 다치게 하지 마어. 가장 중요한 것은 진혁이가 옳다고 느낀 결정을 했다는 것이다. 우리는 무슨 일이 있어도 내 옆에 서 있으면 돼.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속으로는 진혁에 대한 걱정이 끊이지 않았다. 아들이 사랑하는 여자를 떠나야 해서 아직도 괴로워하고 있다는 걸 알아요. 하지만 저는 또한 이것이 올바른 길이라면 시간이 진혁과 소라 둘 다 치유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우스갯소리로 우리는 단지 터무니없는 소문 때문에 가족의 자존심과 가치가 낮아질 수 없기 때문에 참는 법을 배워야 할 것이다. 그날 아침, 나의 찻집은 평소보다 손님이 많았다. 단골 손님들은 따뜻한 차 한 잔과 아늑하고 쾌적한 공기 옆에 앉아 이야기를 나누었다. 창가 쪽 화분 몇 개를 정리하고 있는데 가게 문이 활짝 열리면서 이 여사는 친구 2명과 함께 들어섰다. 이 할머니는 눈에 띄는 흰색 퍼레투를 입고 있었는데 얼굴에는 거만함이 역력했다. 나는 얼핏 놀랐지만 여전히 공손한 태도를 유지했다. 저는 그녀와 그녀의 친구들을 카운터 근처의 테이블에 앉히도록 초대했습니다. 몇 분 후 찻집 분위기가 바뀌기 시작했다. 이 씨는 목소리를 낮추기 위해 슬퍼하지 않고 가게 전체가 듣기를 바라는 것처럼 큰 소리로 말했다.
저는 잔 여사의 가족과 같은 가족이 왜 제가 제 딸과 파혼할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는지 정말 이해할 수 없습니다. 진혁은 가난할 뿐만 아니라 이기적이다. 그걸 모르는 가족은 소라를 받을 자격이 없다. 그 말은 나에게 찬물을 끼얹는 것 같았다. 주위의 시선이 나에게로 쏠리기 시작하는 것을 느꼈다. 몇몇 손님들은 그들의 이야기를 멈추고 호기심 어린 표정으로 우리를 돌아보았다. 나는 침착하려고 애쓰며 몸을 똑바로 펴고 이 여사의 책상으로 걸어갔다. 나는 그녀를 똑바로 쳐다보았고 내 목소리는 낮았지만 분명했다. 이 여사님, 마음대로 생각하시겠지만 저는 이 찻집에서 제 가족을 모욕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 여사는 멈추지 않았다. 그녀는 차를 한 모금 마시고 나서 차가운 목소리로 계속 말했다. 장부인, 저는 진실을 말할 뿐입니다. 그녀의 가족은 가난할 뿐만 아니라 너무 거만합니다. 아들이 성공하도록 돕고 싶지 않다면 제 딸의 길을 막지 마세요. 소라는 더 나은 삶을 누릴 자격이 있다. 나는 목이 메는 것을 느꼈지만 나는 물러나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다. 나는 이 여사를 똑바로 쳐다보며 한 글자 한 글자 말했다. 만약 그녀의 부가 품위를 잃는 것과 동의어라면 나는 가난해서 운이 좋다고 생각한다. 우리 가족은 돈이 많지 않을 수도 있지만 우리는 자존심이 있다. 그리고 그것은 아무도 빼앗을 수 없다. 가게 전체가 조용해졌다. 일부 고객들의 시선이 나를 동정적으로 바라보는 반면 이 여사와 동행한 친구들은 어리둥절해 보였다. 그들 중 한 명이 할머니의 손을 부드럽게 잡아당기며 조용히 말했다. 우리 가자. 더 말하면 더 나빠질 뿐. 이 씨는 분개하여 일어나 코트를 정리한 후 말했다. 나는 결코 이 일이 그렇게 쉽게 끝나도록 두지 않을 것이다. 당신의 가족은 후회할 것입니다. 그녀가 식당을 나섰을 때 나는 방금 큰 짐을 벗은 것 같았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저는 풍파가 아직 실제로 지나가지 않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소문이 생각보다 빨리 퍼질 수 있고 오늘 이 여사의 행동은 우리 가족을 더 곤경에 빠뜨릴 수 있다. 만식은 얼마 후에 가게에 들어갔고 내가 카운터에 조용히 서 있는 것을 보았다. 그는 다가와 내 어깨에 손을 얹고 낮지만 든든한 목소리로 말했다. 미영아, 내가 옳았어. 그녀의 말이 나를 동요시키지 않도록 해라. 우리 가족은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 부자가 될 필요가 없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으로는 근심을 떨쳐버릴 수가 없었다. 이 여사가 계속해서 어려움을 줄까? 그리고 진혁은 이러한 압박에 어떻게 대처할까? 나는 우리 가족이 아무리 힘들어도 불의의 고개를 숙이지 않을 것이라고 스스로에게 말할 수 있을 뿐이다. 그 사건들이 있은 지 1년 후, 우리 가족의 삶은 점차 궤도에 올랐다. 진혁은 찻집에서 멀지 않은 집 근처로 이사하기로 결정했다. 이 책은 그동안 겪은 일에 대해 많은 것을 이야기하지는 않지만 저는 그 사람의 눈에 띄는 변화를 볼 수 있습니다. 진혁은 대부분의 시간을 자신이 좋아하는 기술 분야에서 경력을 쌓는 데 집중했다. 진혁이가 작업실 창가에 조용히 앉아있는 걸 본 날도 있었고 눈빛도 멀거니 보였어요. 나는 그가 여전히 소라를 그리워한다는 것을 알지만 그녀의 이름을 다시 상기시키지도 않고 슬픔을 영원히 지속시키지도 않는다. 대신 진혁은 소박한 것에서 자신을 되찾고 더 강한 삶을 선택한다. 늦은 봄, 우리 동네 작은 동네에 철쭉꽃이 만발한 늦은 오후, 진혁은 퇴근 후 찻집에 들렀다. 그는 조끼를 벗어서 의자에 걸어놓고 내가 만들고 있는 찻주전자를 집어들었다. 엄마, 제가 도와드릴게요. 라고 그가 말했습니다. 제가 오랫동안 보지 못했던 안도감이 눈에 띄었습니다. 밖에서 청소를 하던 만식이도 들어왔고 우리 모녀를 보고 웃었다. 우리 아들이 드디어 찻집에서 일하게 되었나요? 부모님 계보를 잡자. 진혁은 몇 달 만에 처음으로 그렇게 밝은 모습을 드러내면서 크게 웃었다. 아빠, 빨리 은퇴하고 싶으시다면 저도 상관없어요. 작은 찻집 곳곳에 웃음소리가 퍼져 유난히 마음이 따뜻해졌다.
그 당시 나는 모든 일이 일어나고 있지 못할 상처를 남겼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가족은 항상 함께 있다는 것을 알았다. 하루의 끝에 찻집에 손님이 없어지자 우리 셋은 창가 쪽 테이블에 둘러앉았다. 밖에는 여전히 사람들의 줄이 분주하다. 진혁은 차를 3잔 따라 천천히 말했다. 엄마, 아빠, 제 미래가 어떨지 모르겠지만 옳은 일을 해서 다행이에요. 내 가족이 항상 내가 돌아오는 곳이라는 걸 알아. 아들을 바라보니 마음이 뿌듯했다. 나는 부드럽게 대답했다. 당신은 미래를 미리 알 필요가 없습니다. 자기에 맞게 살기만 하면 모든 것이 잘 될 것이라고 믿는다. 만식은 고개를 끄덕이며 그의 목소리는 확고했다. 우리 가족은 많은 것을 겪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여전히 여기에 있고 함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아무것도 바꿀 수 없는 것이다. 내 앞에는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두 남자가 있고 밖에는 낯익은 동네의 따뜻한 가로등이 있다. 앞으로 무엇이 기다리고 있을지 모르지만 가족이 있기만 하면 어떤 일이든 직면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행복은 부나 큰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앉아서 따뜻한 찻잔을 마시고 마음의 평화를 느끼는 이런 평범한 순간들이다.